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왜 이게 좀 약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야권에 유리해요. 유리하죠. 네. 쌍특검의 이슈가 계속 걸려 있는 데다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그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국민들이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뭐 그거는 뭐 받은 게 맞으니까 디올백은 받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이 계속 시간을 끌다가 부랴부랴 뭔가를 한단 말이지. 근데 부랴부랴 뭔가를 하는 그 뒷배경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살짝 이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이런 것들도 철저히 같이 수사하겠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임기 내에 끝내겠다. 네네. 이게 지금 9월이에요, 임기가. 네네. 9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8월 달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본인들 검찰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이 중립적이다라는 거를 이제야 조금 좀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원석이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정치권에는 둘 다에게 어떤 도전, 실현 또는 어떤 과제, 법적 과제 이런 것들을 또 던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전방위적인 사정 국면으로 정치권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럴 게 수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이 자의적으로 이런 국면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대통령실과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감이 이 있겠죠. 교감이 있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들, 김건희 명품백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념처럼 집어넣고 그렇죠.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아마 10배, 100배에 대한 사정 국면. 저는 그게 야당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일 수다라고 봅니다. 특히 여당에게도 강한 압박이 이제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108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108석이라는 게 8석만 배신하면은 여러 가지 거부권도 무력화되고 극단적으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권을 좀 더 압박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총선 끝나자마자 조경태, 안철수 다양한 사람들이 최상병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싹 숙여버렸어요. 그렇죠. 안철수 지금 뒤에서 간 보면서 숨어서 이야기하는 수준이지 그렇죠. 앞에서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뭔가 지금 벌써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법률수석실 이야기 나오고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사정 국면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 이미 쏴졌다. 그리고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미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사정 정국이 성공하려면 지지율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정권에 대한 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 하는 수사, 이 정권에서 단죄하려고 하는 무엇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국면이냐,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정권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다, 남발되고 있다. 지금 벌써 2년 동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 왜 제대로 기소도 못하느냐라는 여론이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사정권을 한다? 저는 지지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근데 착각은 할 수 있죠. 내가 그럴 수 있지. 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써서 이 국면을 틀어줄 수 있어라는 착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또. 저는 기자님하고 조금은 달라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역대 정권은 칼을 빌려 썼잖아요. 네. 이 칼 자체잖아. 그렇죠. 검찰 정권 자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여론에 관계없이 사정권을 휘두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 정권이 국정 운영이랑 관계없어요. 사정권을 가지고 야당 탄압하고 사정 국면을 만드는 것 외에는 언론을 틀어막고 노동계 탄압하고 한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본부장 사법 리스크라는 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렇지. 원래 있던 거면 그러면은 대통령 끝나면 없어집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은 대통령이 그때 가서 수사받아야 될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건 잘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사정권, 검찰 권한을 대해서 영구적으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좀 고민할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나온 뭐 법률수석실, 민정수석실 이야기라고 보고 그래서 모든 것, 뭐 경제 권력, 뭐 외교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놓더라도 검찰 권력만큼은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때로는 은퇴한 이후에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 빼고 어지간하면 조금만 나오면 다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 나온 것 같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마지막으로는 뭐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겠죠. 대통령실에 누군가를 토사구팽의 마지막 수도 있겠죠. 엔드 스테이트로 딱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자르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과 정치가 돌아가는 순리로 봤을 때 불가능한 판단이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도 네. 걸어볼 수 있고 뭐 그거에 특화돼 있다 이것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수사권의 논리로만 보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면 여전히 직위가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창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의 논리가 하나 있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국민적 판단에서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국민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가 벌어진다라고 예. 하면 지금도 지지율이 불안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8석만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의회 구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루기 까다로운데 그게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그 까다로운 걸 다룰 실력이 있어 보이지 있을까? 않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또 동의가 되는데 네. 한편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국회의 몫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 몫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보면은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정권 물려준단 말이야. 근데 노태우가 전두환 백담서 보내버려요. 네. 군사 정권도 결국은 뒤통수 친단 말입니다. 후임자가. 검찰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의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들, 우리는 민생을 잘하고 있으면은 검찰 내부에 반란이 일어날 것이야. 우리 아유. 그런 평론들, 그런 기사들 지금 이미 나오잖아요. 아유. 이거는 저는 검사들이 어떤 사람? 그렇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내부를 흔들려면 외부에서 때려줘야 돼요. 그 당시에 전두환이 백담세 간 거는 노태우의 결단이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워낙 국민들의 여론을 업어서 압박을 하니까 백담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황도 검찰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검찰을 흔들 수 있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낸다거나 특검법을 많이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 검찰은 정권 말게 되면 늘 주인을 물더라. 이런 식의 사고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뭐 맞아요. 정치적으로 네. 보면 검찰권에 대한 견제 여부도 있고 특검도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서늘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은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 빌드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특검을 그렇죠.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 김건희 여사는 직접 당사자를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특검 전국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이 6월이 지나면 옵니다. 오고 거부권을 행사해도 또 어쨌든 계속 굴러갈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특검을 놓고 근데 나는 수사받지 않는데 사정권을 막 휘두른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